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준 만큼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주식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검은색으로 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등교시키던 한인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아이스 요원에 체포됐습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 티켓 가격이 폭등해 현재 가장 비싼 좌석은 $5,000, 약 7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준 만큼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주식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반도체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 그 회사 주식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보조금 담당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구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를 그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도 보조금 15조 원을 주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백악관은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보조금을 받은 만큼 이익을 내놓는 게 맞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And it's a creative idea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ensure that we're both reshoring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while also gaining something of it for the American taxpayer. 하지만 인텔과 삼성전자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인텔은 작년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직원의 30%를 감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32조 원 이상 이익을 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 중국 수출을 허락하면서 매출 15%를 받아낸 것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가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민간인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평원지대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연달아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군 전차는 드론 공격을 받고 폭파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마을 몇 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도 공격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 인프라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에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져 민간인 가족 3명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드론과 로켓 공격으로 맞대응했는데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군 드론 217대와 로켓포를 격추했다고 러시아군은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러 정상회담 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며 집단 안전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높였지만 양측의 공방전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측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Я уверен, что на Западе,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то утопия,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현재 전세가 유리한 전장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러시아가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자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유럽 정상들은 그 앞 의자에 둘러앉은 모습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 사진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공개했습니다. 인디펜던스 등 유럽 언론들은 이 장면이 굴욕적이고 무례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수 국가들의 정상이 모이면 상석이 없는 원형 테이블 등에 앉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검은색으로 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장벽을 불법 입국자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nd it will make it even harder for people to climb. So we are going to be painting the entire southern border wall black to make sure that we encourage individuals to not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 단속 강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던 한인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아이스 요원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아침 샌디에고 출라비스타 지역 카메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유경진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입국 후 2년 뒤 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8년 동안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이민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불법 체류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학교 등교길에 아이들 앞에서 무장한 요원들이 부모를 체포한 것은 충격적인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산타애나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이 곧 철거됩니다. 산타애나 시의회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으로부터 40만 달러를 지원받아 캠프 철거를 위임하는 유지관리 협약을 승인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5번과 55번 고속도로 주요 구간입니다. 산타애나 시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과 방문객들의 공공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과 취업 신청자 심사에 반미 성향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소셜미디어 검증을 확대해 테러 조직 연계나 반유대 활동 여부까지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민 옹호단체와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입국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손흥민 효과가 뜨겁습니다.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된 손흥민의 홈 데뷔전 티켓 가격이 폭등해 현재 가장 비싼 좌석은 $5,000, 약 7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 유니폼 역시 출시 직후 매진됐고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지난주 가장 많이 팔린 선수 유니폼으로 기록됐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31일 LA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고를 상대로 홈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랭캐스터에서 실종됐던 새 아이의 엄마가 앤젤레스 구규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경찰은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편이 무거운 물체를 커튼으로 싸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같은 커튼이 시체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세 자녀와 함께 페루로 달아난 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영장이 없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남편에 대한 기소와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 에린 북상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오전 에린이 노스캐롤라이나 케이프 해터러스에서 약 365마일, 587km 떨어진 해상에서 북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 해안 전역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높은 파도와 강한 역류성 해류, 이른바 이한류 현상이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피해가 예보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은 지난 16일 위력이 가장 강한 5등급으로 강화됐다가 현재는 2등급으로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건물에 충돌해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발생했으며 충돌한 건물은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아직 개원 전이라 내부에 사람이나 동물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4명이 폭발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Of course, the most serious injury to one of our firefighters received burns on both of his hands, second, third degree burns, is currently undergoing a procedure at Chapel Hill to address his injuries. 용의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유대인 소유의 한 업체가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해당 업체 건물 외벽과 주차된 작업용 차량에서 나치 문양과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창문과 차량 부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They broke the window, they broke side mirrors and swastikas and KKK on the door. It's like very sad, very disappointed that to do these kind of bad things, it's make no sense.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역사회는 잇따른 혐오 사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유명 체조 아카데미 전직 코치가 아동 포르노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치 션 가드너는 미시시피주의 한 체육관에서 숨겨둔 카메라로 여학생 체조 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아이오와주의 다른 아카데미에서도 선수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수백 장의 불법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치소 면회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은 전혀 없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김 여사를 만난 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구속된 뒤 변호인단에게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란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신 변호사와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 발언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었고 자신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고 답하자 남편에게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사람을 잘 못 키우는데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 훗날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구속 전 특검에 처음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 여사가 구속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심경과 함께 정치평론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밝힌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나토 순방 명품 목걸이 등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방어권을 내세우며 뒤로 숨고 옥중에서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 간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강화에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 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합의했지만 거센 역풍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난 정부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국가적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 협력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 언론을 포함해 국내외 미디어의 대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는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일본 오부치 정부와 1998년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도 언급하며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음 주 초 중국을 찾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따이빙 주한 중국 대사에게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승절 행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로 대규모 열병식도 진행됩니다.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은 확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에 초청했는데 우 의장이 사실상 대신 참석하는 셈입니다. 대중 압박 전선에 동맹국들이 함께 서길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 인사가 아닌 입법부 수장의 참석으로 대미 외교에 부담은 덜 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참석함으로써 중국에도 충분한 외교적 예우를 갖춘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다음 주 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박 전 의장이 들고 갈 이 대통령 친서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전례상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지거나 늦어도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수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매입한 LA 흥사단 단소 복원 프로젝트의 세부 설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LA시 도시계획국 주민공청회에서는 단소 복원 계획과 커뮤니티 센터 활용 방안이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본관 1층을 3개 전시 공간으로 나누고 2층에는 사무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2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재 차고 건물 자리에는 복층 파빌리온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앞마당과 건물 주변은 녹지로 조성하고 별관 뒤에는 쉼터 공간도 마련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많은 한인과 흥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원 프로젝트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의 영사진이 대폭 교체됐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 외교부의 정기 인사로 인해 외교부 소속 강영구 영사와 이나희 영사, 국회 소속 김서훈 영사, 경찰청 소속 이승용 영사, 경기도청 소속 김정민 영사 등이 새로 부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USC와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이번 연구에 참여할 21세 이상의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200명을 찾고 있으며 이들은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생활습관, 흡연 경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100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됩니다. 오는 9월 11일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코리아 프리미엄 헬스케어 서밋에는 한국 최고 병원인 강남 그랜드 안과와 연세 힐치과, 엘리트 성형외과, 강남 JS 병원 등이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며 질의응답과 상담 시간도 마련됩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스프링필드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쯤 스프링필드의 헌터빌리지 드라이브와 랄릭지 코트가 만나는 곳에서 김모 씨가 산책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는 음주나 과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냉동새우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의 냉동 생새우 일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7년 3월 15일로 엘라바마와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으로 판매됐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간 회담 사진을 보면 세계 질서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게 백악관 설명인데 그동안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역사를 반추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